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올팩토리 EEG, 즉 후각 EEG 디코딩을 위해 새로운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제안한 논문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Applied Soft Computing의 2022년 3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7.2입니다. 해당 논문은 올팩토리 EEG 리코그니션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의 첫 문단에서는 뇌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뇌파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감정 조절, 장애 치료, 뉴로사이언스 연구 등 많은 분야에서 올팩토리 EEG, 즉 후각 뇌파 관련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지난 10년간 올팩토리 EEG 리코그니션에 적용된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사용된 알고리즘은 SVM, LDA, RNN, KNN, CNN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올팩토리 EEG 리코그니션 분야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13가지의 냄새 자극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반적으로 분류할 샘플 카테고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식 정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많은 카테고리 수와 뛰어난 인식 성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뇌 영역에 위치한 여러 전극 채널을 사용해서 동시에 뇌파 신호를 수집하게 되고, 냄새를 맡을 때 이 뇌파 신호는 뇌 영역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냄새에 대한 서로 다른 전극의 특징 차이를 First Level Difference, 즉 FLD로 정의하고, 서로 다른 냄새에 대한 FLD의 차이를 Second Level Difference, 즉 SLD라고 합니다. 이 FLD와 SLD는 중요한 특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올팩터리 EEG 리코그니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각 냄새에 대한 인접한 전극의 뇌파 신호 차이값을 계산하고 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냄새 자극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전극 시퀀스 코드를 얻게 됩니다. 이때 냄새 카테고리는 전극 시퀀스 코드에 의해 리코그나이즈, 즉 인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은 이전 연구에서의 해싱 방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번 문단에서는 기존 해싱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은 매우 작은 데이터 세트에만 적합했던 기존 방법에 비해 더 큰 데이터 세트에도 적합하고 기존 방법 대비 적은 피처 수로도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올팩터리 EEG 리코그니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냄새 자극으로는 총 13개의 서로 다른 물질을 사용하였고, 장미, 카라멜, 썩은 냄새, 통조림 복숭아, 배선물 냄새의 5가지와 민트, 티트리, 커피, 로즈마리, 제스민, 레몬, 바닐라, 라벤더의 에센셜 오일 8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11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각 피험자는 후각 또는 신경계 질환이 없었으며 음주, 흡연 또는 향수를 뿌리는 습관도 없었습니다. 실험하는 동안 피험자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뜨고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뇌파는 32개의 채널을 통해 측정되었고 레퍼런스는 양쪽 마스토이드였습니다. 실험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피험자는 13가지 냄새 유형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냄새는 무작위로 선택되었습니다. 먼저 냄새 자극은 테스트지를 통해 피험자의 코 아래 1에서 2cm에 10초 동안 두어 피험자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하고 4초 동안의 인터벌을 통해 후각 피로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일한 냄새에 대해 이를 35회 반복하게 되고 한 가지 냄새 자극에 대한 실험이 끝나면 2분 동안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냄새 유형에 대해 반복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피험자별로 냄새 유형에 대해 35개의 EEG 샘플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각 채널에 대해 PSD를 추출하고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을 수행하게 됩니다.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은 PSD를 기반으로 트라이앵귤러 디퍼런스 피처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트라이앵귤러 해싱 코드를 추출하며 해당 코드 간의 유사성을 통해 각 냄새 자극을 인식하게 됩니다. 피처 추출 전 측정한 EEG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였고 에버리지 프리퀀시 밴드 디비전 방식, 즉 AFBD 방식을 통해 PSD를 추출하였습니다. 여기서 AFBD 방법은 예전에 제가 저널 미팅을 통해서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EEG 주파수 대역을 알파, 베타, 감마 등의 대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대역폭에 대해 동일한 대역폭을 가지도록 9개의 세그멘트로 나눈 다음 각 주파수 대역 세그멘트에 대해 PSD 피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밴드패스 필터링 방법과 PSD 추출 외의 추가적인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8가의 트래디셔널 분류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모델은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 GRU 모델은 기존 LSTM의 구조를 조금 더 간단하게 개선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TH 방법은 실제 생활에서 사람이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 식별될 수 있는 것처럼 코드를 통해 이 올팩토리 이미지를 식별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피처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각 피처는 프리퀀시 밴드의 한 세그멘트에서 추출한 채널별 PSD를 말합니다. 가장 아래층의 0번째 레이어는 1부터 n개의 전극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레이어는 이 바로 아래층의 이 두 피처 사이를 빼서 계산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총 이 n-1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본 연구에서 n은 32개 채널 중 이 레퍼런스를 제외한 30개의 채널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총 29번째까지의 이 레이어가 생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라이앵귤러 해싱 코드를 얻는 과정입니다. 앞선 설명에서 이 0번째 레이어는 이 30개 채널에서 얻은 PSD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각 전극에 1부터 30이라는 레이블을 붙인 다음 오름차순을 정렬합니다. 결과적으로 채널마다의 PSD 값이 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모든 레이어에 대해 수행하게 되고 이를 TH 코드라고 부르는데 각 유형의 이 TH 코드 벡터가 이 여러 샘플에 대해서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 샘플에 대한 TH 코드를 다 비교를 해서 똑같은 위치에 일치하는 TH 코드가 많으면 이 위치의 값은 가장 많았던 그 TH 코드 값이 배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전체 샘플에 대해서 똑같은 위치에 대해서 일치하는 코드가 없으면 0이 저장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각 샘플에서 이 전체 전극의 PSD 오름차순의 경향이 유사하면 TH 코드 값이 배정되고 반대로 이 PSD 경향이 모두 다르면 0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은 각 향에 대한 이 TH 코드의 예시인데요. 각 값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표시된 빨간 원을 통해 각 향별로 이 TH 코드가 달라질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카테고리별 TH 코드는 테스팅 샘플의 TH 코드를 비교해서 가장 유사한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아래의 그림에서는 이 테스팅 샘플의 TH 코드가 이 카테고리 2번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 테스팅 샘플은 카테고리 2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트라이앵귤러 해싱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과정은 조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TH 방식과 8개의 기존 방식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평가 지표는 어큐러시, 카파밸류, 프리시전, F1 스코어, ROC 커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가로축은 평가 지표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각 지표의 값을 나타냅니다. 제안된 TH 방법은 제일 위에 여기 민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모든 지표에 대해 다른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가운데 이 ROC 커브에서도 TH 방법이 이 좌측 상단, 즉 이 0,1에 가장 가깝고 AUC 값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분류 성능이 다른 방법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오른쪽 그림에서는 TH 방법의 정확도가 전체 피험자에 대해서 이 비교적 이 적은 범위 내에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험자 간의 정확도 편차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각 냄새에 대한 정확도를 보게 되면 이 대부분 80% 후반에서 90%의 성능을 보였고 특히 A, B, C,
FI. 오른쪽에서 보면 로즈, 카라멜, 로튼, 썩은 냄새, 그리고 민트와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TH 방법은 기존 방법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냄새별 인식 정확도 또한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PSD 추출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을 소개했던 저널 미팅에서도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전체 주파수 대역을 신경생리학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범위로 나눈 다음 PSD를 추출하였을 때 과연 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순 분류 측면에서는 성능이 좋을지 모르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그 분류 성능이 왜 좋게 나타났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관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전처리 과정에서 밴드패스 필터링만을 수행하였는데 사실 가만히 있더라도 잡음 없이 완벽하게 뇌파가 측정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진짜 추가적인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이 TH 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설명되어 있었으나 분류 관점에서 이 테스트 샘플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몇 개의 샘플이 통합되어 하나의 TH 코드가 만들어지는지 이 테스팅 샘플의 개수 등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메소드의 2021년 11월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고르고 보니 이 첫 번째 논문과 동일한 그룹에서 출판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 올팩토리 이미지를 디코딩하기 위한 새로운 피처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를 보면 후각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 기능 중 하나로 이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 자극의 수 측면에서 다른 감각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에서 후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뇌가 냄새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연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뇌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후각 자극에 의해 이 유도된 뇌파 신호를 디코딩해서 이 뇌의 냄새 인식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후각 유도 뇌파, 즉 올팩토리 EEG는 피험자의 후각 능력을 평가하거나 이 몰입형 멀티미디어, BCI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올팩토리 EEG 디코딩은 일반적으로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 셀렉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피처 익스트랙션은 냄새를 효과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적절한 EEG 피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후각 EEG 신호는 신호대 잡음비가 낮고 뇌의 다른 영역에서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그리고 넌리니어 어널리시스 방법을 포함한 여러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했던 이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넌리니어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처 익스트랙션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문단에서 언급된 예시들을 보면 대부분 단일 채널 EEG 신호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단순히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각 채널의 EEG 신호에서 개별적으로 피처를 추출한 다음 그 얻은 피처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 피처 벡터를 만드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다중 채널 EEG 신호에서 공간적 분포 패턴을 포착할 수 없고 이는 분류 성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다중 채널 EEG 신호에서 냄새 관련 정보를 잘 마이닝할 수 있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파셜 필터인 이 커먼 스파셜 필터, 즉 CSP는 모터 이미저리 EEG 분류에서 주로 사용되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인데요. 추가적으로 OBR CSP라고 불리는 One vs Rest CSP는 다중 클래스 케이스에 대한 이 CSP의 확장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알고리즘 모두 다중 채널 MI EEG 신호에서 각 클래스의 이 공간 분포 구성 요소를 추출할 수 있고 최근 CSP가 EEG 기반 감석 인식 등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나타났지만
이 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후각 EEG 신호를 디코딩한 연구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은 타임 프리퀀시 분석 방법 중 하나인 Discrete Wavelet Transform, 즉 DWT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신호의 시간적 위치와 주파수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고 EEG 기반 분류 문헌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DWT와 앞서 설명했던 OVR-CSB를 결합해서 올팩토리 EEG를 분류하기 위한 새로운 피처 디텍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나머지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그 기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는 다중 채널 EEG 신호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후각 자극을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새로운 피처를 설계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DWT와 OVR-CSB를 결합하여 웨이블리 스파셜 도메인 피처라고 불리는 WSDF 피처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올팩토리 EEG 디코딩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EEG 수집, 전처리, 웨이블리 스파셜 도메인 피처 추출, 분류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전처리 단계에서 수집된 이 멀티 채널 올팩토리 EEG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EEG 신호의 SNL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WSDF 피처 추출 단계에서는 DWT를 활용하여 전처리된 EEG 신호에 대해 이 다중 레벨 웨이블리 디컴포지션을 수행한 다음 이 특정 레벨에서 얻은 이 다중 채널 웨이블리 개수를 공간 필터링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 이 OVR-CSB에 입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분류기로 사용하여 올팩토리 EEG 신호를 분류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 DWT 방식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논문을 읽다 보면 아마 자주 보이는 분석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체 주파수 대역을 로우 패스, 하이 패스로 관련된 이 디컴포지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로우 패스, 하이 패스, 즉 고주파수 그리고 저주파수로 나누게 되고 이 저주파수는 다시 고주파수와 저주파수로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이 하나의 과정을 이제 레벨로 정의를 하고 레벨에 따라서 그 횟수가 결정됩니다. 이 OVR-CSB 방법은 2클래스의 CSB 방법을 이 다중 클래스로 확장한 것으로 각 클래스 신호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이 one vs rest는 여러 클래스를 이 한 개와 그리고 그 나머지 클래스로 나누는 것을 얘기하며 이 각 클래스에 대해 1대 다의 CSB 방법을 적용하게 되고 해당 피처를 훈련하여 결과적으로 분류에 사용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OPPD 데이터셋이라 불리는 공공 데이터입니다. 아마 제 저널 미팅을 들었을 때 몇 번 나왔던 데이터셋인데 해당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서 이 데이터셋을 공개한 그 연구를 다시 한번 조금 찾아봤습니다. 총 5명의 남성 피험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고 연꽃, 장미수, 발레리아, 썩은 치즈 이 4가지 향을 자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꽃과 장미수는 기분 좋은 향으로 나머지 2개는 좋지 않은 향으로 분류하였고 여기서 발레리아는 제 연구에서도 사용했는데 쥐 오줌풀이라고도 불리며 이름 그대로 소변 냄새가 나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은 눈을 감은 상태와 뜬 상태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었고 각 향별로 2초간 냄새를 맡고 4초간 쉬는 과정을 20에서 30회 반복하게 되며 이 향 사이에는 2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뇌파는 256개의 채널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OPPD 데이터는 4가지의 다른 후각 자극에 의해 유도된 이 5명의 피험자의 EEG 신호만 있는 좀 소규모 데이터셋인데요. 이 제안한 그 피처 디텍션 방법의 그 경고성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실에서 구축한 더 큰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첫 번째 논문에서 설명한 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올팩토리 EEG 신호 분류에서 제안한 이 WSDF의 성능 평가를 위한 흐름도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더 구체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처리된 EG 데이터는 홀드업 또는 이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이 트레이닝과 이 테스트 셋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여기서 홀드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한 번만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OPPD 데이터에서는 1대1로 나누고 이 자체 데이터에서는 4대3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트레이닝 세트에서 이 WSDF를 추출하여 특징을 얻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이 SVM 분류기를 훈련하고 이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 훈련된 SVM 분류기가 해당 테스트 셋에서 추출한 이 WSDF를 기반으로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테스트 셋의 분류 정확도는 이 실제 레이블과 이 예측 레이블을 비교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이 제한된 이 WSDF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EEG 피처와도 비교를 진행했는데요. 이는 오른쪽의 표로 나타나 있고 이 다른 피처의 분류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이 왼쪽 그림에서 이 WSDF 추출 블록을 해당 피처의 알고리즘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DWT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레벨은 5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총 5회 디컴포지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256Hz로 측정됐던 이 자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나이키스트 규칙에 의해 총 128Hz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28Hz를 총 5회 디컴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레벨을 5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벨을 5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OPPD 데이터를 사용한 분류 결과인데요. 왼쪽은 눈을 뜬 상태, 오른쪽은 눈을 감은 상태의 결과이고 각각에서 A는 홀드업 크로스 밸리데이션, B는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할 때의 SVM 결과입니다. 가로축은 제한한 WSDF 피처와 그 비교를 위한 15개의 피처를 나타내고 각 박스 플롯은 5명의 피험자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눈을 뜬 상태에서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제한된 WSDF는 이 5명의 피험자에 대해서 완벽한 100%의 분류 정확도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4가지 냄새 모두 눈을 뜬 상태에서 가장 올바르게 인식되었음을 의미하고 통계를 적용하더라도 이 WSDF가 다른 피처보다 유의미하게 우수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눈을 감은 조건에서는 먼저 이 A의 홀드업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90.73%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보였고 이 네 번째 PSD는 이 92.94%의 정확도를 보여 이 제한한 방법이 PSD 피처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통계적으로는 그 분류 성능 간의 통계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그 오른쪽에 B의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94.47%의 16개 중에 최대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얻었고 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의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이 치즈와 이 로즈워터, 즉 장미수는 높은 정확도로 분류를 그러니까 인식을 잘 할 수 있는 반면 이 발레리안과 이 연꽃 냄새는 종종 이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뜬 상태에 비해 감은 상태에서 정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주의력에 따른 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제 좀 주의를 집중하지만 오히려 눈을 감았을 때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력이 흐트러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WSDF는 주의가 산만해진 피험자의 뇌파 데이터를 분류할 때는 조금 그 성능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험자별 13가지 후각 자극에 대해 분류 실험을 수행한 자체 데이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SVM 분류기는 홀드업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WSDF는 두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 모두에서 다른 15가지 피처보다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홀드업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에서는 99.45%, 5fold cross validation에서는 99.50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앞선 결과에서 WSDF 피처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는데 이 성능이 분류기가 독립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SVM 외에 KNet, 나이베이지안, ELM, BPNN의 분류기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분류 절차는 이전과 동일했고 결과에서 보면 각 캔과 열은 각각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과 데이터셋을 나타냅니다. 먼저 OPPD 데이터셋의 이 IGE 오픈에서는 다른 4가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때도 이 WSDF를 사용했을 때 여전히 100%의 정확도를 보였고 다른 피처들에 비해 유의미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와 이 자체 데이터에서 또한 여전히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고 이는 제한된 WSDF 피처의 뛰어난 분류 성능이 분류기와 관계없이 독립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문에 비해 각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해석이 잘 되어 있어서 읽기가 좀 더 수월했고 다만 이 분류에 좀 초점을 맞추어 있다 보니 각각의 주파수 대역과 관련된 해석이 별도로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주파수 대역을 추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5가지 레벨을 설정했다는 언급까지는 있었는데 각각의 주파수 대역과 관련된 해석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논문을 보면 이 웨블리 트랜스폼 그리고 다른 피처들의 비교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번 연구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15가지 피처도 보통 다른 논문에서 많이 쓰이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들을 실제로 좀 적용을 해봐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었는데 관련 논문을 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분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다양한 피처를 좀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